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경화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 피부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이제 경화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죠. 경화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홍성장터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한의원이 뭐라 그래요.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고 있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한의사가 일러줘요. 뭐야? 그것은 그게 닭똥집에 개소주라는 게 아마 그건가 봐요. 닭똥집에다가 소주 만들듯이 고아가지고 그 먹는 걸 개소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닭똥집에 개소주라니까 그게 특혜약으로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나 살생금하는 승려의 신분으로 개소주를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어? 더군다나 이 경화선사가 그 행동이 말끔한 분이 하셨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면서 이제 언제 이렇게 저기 되냐면 전봉준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그 개소주를 먹는 거야.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요. 눈에 환해요. 에휴, 이거 안 했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크게 떠번지지 않고 있어서 닭을 소주 만들듯이 고아가지고 먹는 그 개소주가 이 개소주가 아니야.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저 개소주라고 써 있는데 저 개소주가 아니고 닭개자를 써야 돼요. 닭개 아시죠? 닭개자를 써야 돼요. 우리가 닭개가 계룡산이잖아요. 계룡산. 그 닭개자를 써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못 모르고 전부 다 개소주를 써놔서 저도 속았죠. 아니 왜 경험사는 개소주가 뭐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닭개자를 써야 돼요. 여기가 이 개소주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로 막 그냥 개소주 하다 보니까 개소주가 뭘까 했는데 닭을 고아서 만들어서 먹으라 해서 이게 개소주야. 닭개 계룡산. 그래서 개소주를 만들어야 하니 고아 먹듯 만들어서 바랑에 넣고 다니며 먹어야 했다. 이 약을 먹다 보니 이것이 경화가 술을 접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거죠. 경화는 자신의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처방약으로 술을 가까이 했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전봉준이 죽고 나니까 아이 그래 개판 되는 대로 살아라. 나도 얼큰하게 취해 좋구나. 취한다 취해 막 이래가면서 그 슬픔의 상실감을 나도 몰라. 부처님은 왜 그냥 좀 돌봐주시지 왜 정황농이라는 실패를 만들어가지고 요모냥 욕구리 되게 만드느냐고. 경호선사가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가뜩이나 그냥 마지막 끝머리에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날부터 경호는 뭐냐 또 안 했어. 아무도 모르게 개소주를 만들어 스스로 흔들어 막으니 개소주가 그 개소주가 아니에요. 세상에 흘러나오는 그런 개소주가 아니고 닭개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 먹었어요. 이제 그것은 소주에 닭을 담가 개소주를 만들어야니 고아 먹듯 만들어서 바랑에 놓고 다니면서 조금씩 드셨다 이죠. 이 약을 먹다 보니 이것이 경화가 술을 접하게 된 동기거든. 경화는 자신의 배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처방약으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속사정을 전혀 알리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경화를 향해서 뭐래야 파괴승 하면서 악마 마종 오냐 하면서 온갖 포악질을 하니 욕을 해대고 여자와 잤다느니 하면서 문둥이도 여자냐 네가 한번 잡아라. 뭔 놈의 문둥이가 여자람 네가 한번 문둥이에 가까이 가봐. 파괴를 했다느니 하지만 그대들은 들으라. 아무리 인간이 성욕이 일어난다 해도 감히 문둥이와 동침을 하는 일에 선뜻 나서는 자가 과연 어떤 자가 있나. 나와봐 이 참놈들아. 그 웅산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한번 문둥이랑 잡아라 이 새끼야.
문둥이랑 잘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문둥이랑 잘 수 있는 사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숙연해지는, 정말 숙연해지는데 문둥이가 저기 나타나자마자 도망가잖아. 아마도 그대들은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어. 흉내는커녕 저기서 문둥이 여인만 나타나도 그냥 걸음마다 달려가고 도망가? 마치 무슨 병이라도 옮겨붙는 것처럼 주랭랑을 칠 거다 이런 말이야. 나오네. 주랭랑을 칠 겁쟁이. 감히 우주 삼라를 통틀어 인간으로 나뉘를 거나. 이거 좀 영화 만들고 싶어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위대한 인간 경험, 인류 문화유산 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안고 피걸음을 문대면서 잠을 자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오직 성자의 지극한 자비심만이 그것을 능가하리라. 경허. 이렇게 하여 옮은 피부병은 경허의 온몸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극심한 가려움으로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이게 피부병이 그죠? 가려움으로 경허를 평생 동안 괴롭히게 되지만 대도사 경허는 단 한순간도 몽둥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가엾게 여기죠. 한순간도 문둥이를 원망한 적이 없더라. 이에 자비의 눈.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조건으로 그 비안도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그 천장암을 나오자마자 가신 게 구절암하고 또 누가 소개해서 비안도를 가요. 비안도. 그리고 전봉준 장군이 소개한 그 나름꽃이 피는 곳. 조그마한 곳이라고 합니다. 나름꽃이 피는 곳 모퉁이. 그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한순간도 문둥이를 약초권으로 가장에서 전라도 군산 비안도에 충청도 구절산에 운동하면서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어요. 대성인 경허는 결국 삼수갑산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병을 가지고 열반에 들어요. 병을 가지고 열반에 들었어요. 옳고 제62장 구절산 토굴에서 수행정진을 하시다. 근데 내가 이 구절산을 가서 구절암을 가니까 그냥 스님들이 그냥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시는데 그때 마침 그 아래 마을을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들렸더니 구절암을 들리니까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졌어. 근데도 스님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하시더라고. 구절산에서 그 구절초 축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구절초 축제를 하면서 경허선사가 여기서 머무르셨다고 그냥 좋아 죽는데 왜 머물었는지를 모르더라고. 왜 머물었는지를. 구절초가 피부병과 여인네들 그 부인병의 만병통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우리 경허선사는 삼수갑산 그 서당 그 훈몽을 하면서도 드셨는데 못 났고 그냥 끝내 피부병 가지고 가셔요. 구절산 구룡사와 구절암 공주에서 육으로 방향으로 약 8km부터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이곳이 사찰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어요. 막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아. 함께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의 군락을 만날 수 있다. 언제? 가을에. 구절초가 한참 흐드러지게 필 때가 가을이에요. 거기 가다 보면 영평사도 있어요. 영평사도 유명하게 그 구절초 축제를 하죠. 거기도 엄청 많이 펴요. 하얗게 펴요. 가면. 지난해 겨울 우연히 찾아들었던 문둥이 나녀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하룻밤밖에 안 보냈는데 난 뒤에 다녀는 사라지고 말았더라. 이후 경허는 피부병을 얻어 겨울 내내 고생을 하였고 길고 길었던 장마와 태풍을 이기고 나서
경호는 천장암을 내려와 공주시 신풍면. 그때는 공주군이었겠지. 그러니까 이 공주하고도 관계가 많다니까. 제가 공주 신풍면. 구절산 자락에 구령사로 피접을 오게 되었다. 피접이 뭐죠? 병고칠로. 이거 구절하면은 구절초의 향기가 크게 퍼져서 온 벌판에 그냥 물결 춤춘다요. 그냥 구절초에 그 물결로 하얀색이죠. 때는 바야흐로 1885년 5월이었다. 경호는 그동안 천장암에서 5년을 넘게 보임장에 하다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 구절암으로 들어와요. 이제 저자로 화산할 인연이 왔음을 한다. 그래서 경호는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옷가지와 주장자 탈바가지 등을 모두 태웠어요. 겁에가를 부른 뒤 저자를 향해 무작정 하산하였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의,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이 알면 또 대중이 경호선사의 피부병을 앓을까봐 걱정을 하셔갖고 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산을 하시죠. 이제 그 성태가 무르익어 저자로 하산하여 중생들을 교화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고 진승의 하산을 서두르고 있었더라. 여러 가지 인연으로 경호선사는 5년 동안 천장암에서 보임하시고 내려오시죠. 그 이후로 경호선사는 천장암을 그만두느냐? 아니요. 삼수갑산 가시기 전달까지 천장암에서 주무시고 천장암에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주시고 그리고 천장암을 떠나니까 경허하면 이거로 천장암이죠. 그래서 거기는 제2의 성지죠. 경호선사 제2의 고향. 제2의 고향.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곳 구절암이었다가 경호선사가 이 피부병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다 내가 어리석은 짓 같다. 이거는 내가 6, 7년을 소비한 거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 서간에다가 전봉준한테 구구절절히 써요. 이거 집어치운다고. 이것이 그런데도 경호선사가 이 피부병 치료를 그만두지 못한 것 같아. 왜? 그 어디요? 송강사 그 저만법회 가서도 돼지고기 삶아오라고 하잖아요. 어? 그게 돼지고기에다가 그거 소주 넣고 삶아오라는 거야. 그게 그런데 닭고기에서 돼지고기를 변했던가 봐. 거기에서는 돼지고기라고 나와서 내가 눈으로는 안 봤죠. 근데 어찌됐건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거를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삼수갑산에 가서도 그 나무꾼 만나가지고 나무꾼한테 피부병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 삼수갑산 웅이방 도화동 그 마당에까지도 구절초가 뿌려진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죠. 얼마나 고치고 싶으셨을까. 왜냐면 이게 내가 보기로는 많이 가렵고 힘드셨던 것 같아. 피부가 짓무르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남에게 뭐 보이지 않겠지만 가려움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옮았다. 그러면 문둥이로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접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혼자 그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것도 우리 경호선사를 괴롭히는 이런 생각해보면은 그냥 문둥이 그냥 치료해주지 말지 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통을 겪고 저렇게 사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이곳 구절암이더라. 그것은 자신의 피부병의 구절초가 약이라는 한의사의 처방을 듣고서였다. 구절사는 입구부터 온동가 구절초로 고치다가 안 되니까 6, 7년 허비했는데 이제는 개소주를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개소주 먹다가 이제 돼지고기 삶아오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도 그게 좋다고 하니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경호선사가 고기를 조여서 취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이제 삼수갑산 가서는 약초에
그 뭐지 산나물하고만 드셔요. 그것은 자신의 피부병의 구절초가 약이라는 한의사의 처방으로 구절살은 입구부터 온통 마치 구절초가 눈이 내린 것처럼 산기슭을 덮고 있었더라. 온 천지가 하얗게 흩뿌러진 쌀가루가 막 하산한 대선승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 표효하는 사자의 경험. 표호? 이야, 뭘 이렇게 시적으로 썼냐. 왠지 뭐래요? 온 천지가 하얗게 흩뿌려진 쌀가루가, 그 쌀가루는 이제 구절초 이파리죠. 마치 막 하산한 대선성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줬고, 그 다음에 표호하는 사자의 경우도 구절초 향기에 취해 그거 쓰려고 그랬구나. 고분고분하더라. 그래서 구절초 향기에 취해 마치 이것이 선계인데, 선계 같으죠. 이것은 요 부분은 내가 구절암을 갔을 때 느낀, 제가 구절암을 갔는데 오 마이 칸이 이 산 전체가 다 이 구절암이라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 이게 이것이 신선이 사는 선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이거를 쓴 것 같네요. 산길로 접어드니 운무가 낀 골짜기와 아침 햇살을 받은 구절초의 어우러짐이 꽃잎마다 맺혀있는 물방울이 보석처럼 빛나서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예. 물방울이 거기 구절초 그냥 그게마다 꽃잎이 막 아름다웠어요. 어쨌든 내가 구절암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걸 쓴 것 같네요. 제가 나도 머리 털라고 처음 읽어봐. 언제적 얘기야 이게? 2012년. 아이고 힘들더라. 구절초는 구룡사의 언덕과 돌탑 어디에나 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뿌리를 받고 아주 그냥 내년에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나 봐. 그 구절초 축제 하잖아요. 영평사도. 뿌리를 받고 고운 꽃을 피우고 있어. 영평사도 어마어마해요. 그 순박한 자태는 금방이라도 경화의 피부병을 낫게 하려는 듯 경화를 반기고 있었다. 소설가의 끼가 조금 있네. 이 인간이 뻥치고 있어 이거. 응? 햇살을 받아 빛나는 구절초는 파란 가을에 가면은 확 피니까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흰 꽃과 구절초가 하늘과 조화를 이뤄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더라. 뭐냐? 구룡사는 사찰의 법당 주변을 온통 구절초가 구룡사나 아니나 손바닥만 하죠. 감싸고 피어있고 구절암에 이르는 길 양옆으로도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어. 경화가 가고 있는지 여기는 굉장히 감상적이네요. 굉장히 감상적. 내가 이 구절암하고 영평사 갔다 오면서 아름다웠죠. 왜? 경화가 가고 있는지 구절초가 가고 있는지 끝이 없는 그곳으로 한없이 걸어 구절암에 당도하였다. 좁은 길을 따라 별로 가파르지 않은 길에는 기암 개석들이 자리하고 있어 마치 두꺼비가 앉아서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듯한 두꺼비 바위 옆에도 구절초는 만발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아름답다니까요. 좀 높아요. 길가 언덕을 하얗게 물들인 구절초. 보고 또 보아도 지치지 않는 고귀한 자태를 가지고 있어. 이 구절초가 질리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의 꽃 같아. 우리의 산하 뒷동산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꽃. 아시죠? 구절초 이거. 그다지 힘이 들고 있어 드디어 구절암에 도착하는 데에는 그다지 힘이 들지 않았지만 선승경화는 구절암 옆에 있는 돼지바위라고 명명된 커다란 바위를 보고 또 이 바위에는 전설을 생각해냈더라. 돼지바위라고 해서 돼지바위. 응? 전설 따라 삼천리. 어느 날 선비의 꿈에 산신령, 계룡산이요. 거기가 그래도 계룡산이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계시하시기를 구절산 구절봉에 가면 돼지바위 형상이 있는데
도남보살이라고 하였다. 100일 기도를 하면 길상이 있을 것이다. 그 후 가세가 점점 번창하여 벼슬길도 열리면서 선비가 나라에 봉사를 하였더라. 그 후 선비가 구절함 창건주구만. 구절함 창건주에 그 후 이 선비가 구절함을 창건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100일 기도 해가지고 무슨 바위? 돼지바위에. 나도 돼지바위에다가 살 거야. 내가 이 도가 무너지는 게 도보다 더 센 게 돈! 평생 내 가슴에 정말 이 돈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정말 싫어요. 아, 정말 상처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제가. 어떡하냐. 그래서 이 제비바위가 기도는 아까 하면서 열릴 것이다. 그래서 가세가 번창하고 벼슬길도 열리고 나라에 봉사해서 이 선비가 구절함을 창건하였다. 경화는 무심코 돌을 얹어 나랑 똑같네. 도남보살 위에 돌탑을 쌓았다. 그 바위 형상이 그 돼지 형상인데 돼지바위 형상인데 그거를 도남보살이라고 했다가 하죠. 이 말이죠. 도남보살. 그 도남의 돈자가 돈인가? 뭐냐? 돌을 얹어 도남보살 위에 돌탑을 쌓았다. 경허선사는 그때 뭘 기도했을까요? 경허는 오고간에 쌓기를 1년이요. 뭘 기도했을까요? 내 피부병 낫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러면 경허가 아니지 뭘? 에? 그걸 기도했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뭘?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이 기도하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도남보살 앞에 와서 돼지바위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영험한 기도드량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경허선사가 도하나씩을 오며 가며 얹어놓으면서 기도를 했더라 이런 얘기죠. 이 구절함 거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장소는 크지 않은데 구절조가 그렇게 피어서 경화사는 뭐 피부병 치료하러 갔지만 사실은 이미 거기는 보통 장소가 아니죠. 구절함 바로 옆에는 웅장한 바위 무더기가 있어요. 이 바위 이름이 산신령 바위였또. 아까는 돼지바위, 도남보살. 여기는 산신령 바위. 어떤 산신령? 계룡산 산신령이 경허선사를 다 도왔죠. 동학사에 있을 때 거기 삼신각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경허선사를 도와요. 예로부터 이곳에서 해마다 구절산 구룡사 산신제가 열렸다. 지금도 열려요. 갔더니 그날이 아마 산신제 열리는 날이라는 것 같더만. 그래서 이 프랜카드가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머물던 곳이라는 것은 꼭 아끼지 않고 알리고 있더라고. 구절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허름한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다. 워낙 좁은 공간에 지으면서도 자연으로 자란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품었어요. 그냥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돼야죠. 지붕을 뚫어서 자라게 한 자연 그대로의 생명 존중의 불교 정신을 잘 살려서 산신각을 지어놓으니까 천년고찰이죠. 산신각은 나무와 함께 이 천년고찰 구룡사를 지켜내고 있었더라. 이곳에서 우리 경허선사가 피부병을 고치려고 7, 8년을 했는데 못나서 조금 더 산신각을 끼고 올라돌면은 잠시 더 산행을 이어가는데 아까는 무슨 바위? 돼지바위, 여기는 장군바위 라고 명명된 커다란 바위를 만났다. 그 뒤쪽으로는 신선대라 위가 평평한 커다란 바위. 이러니까 경허선사가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뭔 바위, 장군바위, 뭔 바위, 신선바위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이 경허선사가 수행하기가 좋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또 반석이 있어요. 반석. 여기서 나오죠 지금. 신선대니 얼마나 좋아. 경허선사가 신선이요. 경허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학, 신성, 붕세. 끝? 에이. 신선대라 위가 평평한 커다란 바위가 있고 신선들이 저 바위에 올라가서 바둑과 장기를 두고 다녀간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더라 하니 경허선사가 거주한 곳이 뭐 평범한 곳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곳이었겠죠. 경허는 이 바위에 종종 와서 아유 왜 이렇게 입이 마르냐 딱 바쁜데
이 바위에 종종 와서 신선들과 바둑내기 하면 누가 이기게요? 경허선사가 이기게, 신선이 이기게. 경허사는 바둑은 그 북한에 가면은 그 바둑에 대한 시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경허사는 훈수만 두더라고. 훈수만.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신선도 하기야 내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뭐를 내기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바둑에 관심은 있었다는 것. 바둑 내기도 했대잖아요. 구룡사는 공주시 신풍면 한적하고 고요한 절 구절산 자락에 나지막한 곳에 구룡사가 위치해 있고 10월 중순부터 산 중턱에서 구절암까지 도로를 따라 순백의 구절초가 물결 춤추고 있더라. 장관을 이루는 구절초가 구룡사 입구까지 있어요. 절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죠. 약간만 작은 사찰.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계종 사찰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스님들이 조계종 사찰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다지 근치 않은 작은 사찰로 우리 사진 찍은 거 다 있는데 넓은 마당과 대웅전 그리고 요사채까지 덮여 있었어요. 구룡사 구절초는 입구에서부터 사찰로 오르는 길을 따라서 구전산 증태계까지 그냥 구절암까지 막 빡빡해. 굴굴 산길은 물론 주변 산길까지 하얀 꽃으로 아주 장관을 이루죠. 멋진 풍경으로 경호는 거북이 기어가듯이 숨을 죽이며 천천히 산책하면서 이곳을 거닐었더라. 경선사가 거기서 머물기가 딱 좋았어요. 신선대도 있지요. 먼바위? 돼지바위도 있지요. 장군바위도 있지요. 오냐?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절집은 온통 구절초 향기로 가득하여 가을 향기 가득하니 취해서 대흥전까지 왔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요. 경호선사가 어디 갔나 못 찾아요. 3년 4년간 보통 연락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만공이랑도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구절암에서만 이제 소문이 파다하죠. 이 경호선사가 다녀가셨다. 경호선사가 여기서 계셨다. 해가지고 그냥 팻말도 써붙이고 막 했더라고요. 지극히 합장을 하고 다시 걸음을 되돌려 완만한 산기슭 대웅전에 합장하고 산기슭을 따라 소나무 숲을 가득 메워놓은 하얀 꽃 그리고 듬성듬성 커다란 기암 괴석들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마치 흰눈이 내린 듯 하얗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더라. 이런 얘기요. 지금 구절초 해가지고 피부병 고치러 왔는데 피부병은 둘째고 지금 이제 그 향기와 그 풍경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가파르지 않은 완만한 솔숲이 펼쳐진 숲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활짝 핀 아름다운 하얀 꽃에서 은은하게 풍경 구절초 냄새가 강해요. 은은하게 풍겨오는 옷향기를 마치며 거닐다 보니 또 어느새 산중턱에 머물며 구절암에 아까는 대웅전을 갔는데 대웅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구절암이니까 구절암에 도착하니 흰 쌀랑눈이 구절초 속에 푹 빠졌어요. 흰이 아니고 흰 쌀랑눈 구절초 꽃 속에 푹 빠져 있었다. 뭐냐? 네, 나지막한 산기슭에 펼쳐진 멋들어진 하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굉장히 그거를 많이 썼구나.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지천에 이 경사사가 어떻게 보면은 대도를 성시하시고 천장하면서 제자들 거느리고 같이 생활했던 4년 그리고 여기 나와서 구절암에 와서 잠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걸 다 떨쳐내고 홀로 와 있으니까 아무하고도 연락이 단절돼서 그래서 아마 이 구절초를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천에 달려있는 구절초에 파묻혀 신선세계의 온도 구절초가 소박하면서 흐드러지게 활짝 핀 가을 향기를 탁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곳에 자리한 구절암. 경호는 피부병을 그렇지만 경호는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를 거처로 옮긴 거죠. 어찌 보면은 그냥 오셨다면 좋지만 피부병 치료하러 왔으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보니까 경호선사가 피부병 치료 왔다는 거는 몰라요. 그건 쏙 빼먹고 경호선사가 머물렀다 해서 좋아하더라고. 응? 우리 경호선사가 여기서 머물렀더라. 구절암에서. 응? 근데 그게 아니고 경호선사는 피부병을 치료하러 온 거냐니까.
딱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이 나지 않았어요. 구절초는 9일초라 그래. 선모초라고도 하죠. 9일초 봐. 9일간 핀다. 선모초는 신선의 어머니의 꽃이다. 들국화. 들국화. 그 전인 들국화 누구요? 전인권. 뭐냐? 곱봉. 이라고도 한다. 산기슭 풀밭에서 자란다. 50cm 정도로 자라서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을 하는 것이었더라. 모양이 산구절초와 비슷하여 우리에 달린 잎과 밑부분의 잎은 일회의 깃골로 이렇게 갈라져요. 잎은 달걀 모양으로 밑부분이 평평하거나 심장 모양이며 윗부분의 가장자리는 날개처럼 갈라지더라. 이파리가 그래요. 9월에서 11월에 줄기 끝에 지름이 4에서 6cm인 연한 홍색 또는 흰색 두상화가 한 송이씩 피어요. 총 보조각은 긴 타원형으로 갈색이고 열매는 수가로 씨는 10월에 익더라. 꽃을 술에 담가 먹여 들국화꽃. 아시죠? 들국화주. 모양이 아름다워 감상용으로도 우리가 들국화를 많이 재배하죠. 일단 여기서 또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절 안에서 끝나게 생겼네. 아이고.